그렇죠. 세 가지 정도 되는 이제 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기존의 OEM, 토요타나 현대차. 그 기존의 OEM이 지금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네. 음. 두 번째는 애플이 되겠죠. 애플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애플도 어떻게 보면 소니와 같은 계열의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 제품,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자 제품 계열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은 계열의 전자 제품을 팔던 애플과 소니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퓨어하게 전기차만 만들었던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일본에 있는 소니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주제로 좀 홈스터디 주제로 해봤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소니라는 기업이 새로 소니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전기차를 한번 발, 발매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양산이 가능한 전기차를 발매를 했다는 거고 또 그 컨셉이 세 가지 세이프티, 어댑터빌리티,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일단 되게 주가 되는 가설로서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때 이 전략이라는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는 이 전략은 유효한 도전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는 가설로서 전기차라는 거는 기존 자동차 시장이랑 다르게 무르인 부품 조립으로 OEM으로 완벽하게 완성해가지고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 등이 또 발전하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이라던가 유명한 브랜드 파워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게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게 세웠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 가능하기 때문에 진출 리스크 헤스지가 가능하다고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B2B 같은 경우로도 기존의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새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하며 또 B2C 같은 경우에도 엔드 유저를 직관을 하는 경우로도 자사 소프트웨어라던가 부품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출신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충성심이 높은 일본 시장을 쿠션마켓에서 이용이 가능해가지고 이익까지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즉 단기간으로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을 검증한 게 있어가지고 먼저 소니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가설 중 하나로 소니는 전기차 시장에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 B2B, B2C가 둘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설이 가능한 이유 자체는 소니는 원래 B2C에 강한 기업이지만 B2B로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50% 이상을 B2C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 유저에 대한 커스터머 석세스와 같은 경험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B2B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라던가 전자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센서 그리고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부품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니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B2C, B2B라고 해도 둘 다 호환이 가능한 시너지가 높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능하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 부분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소니 뮤직 그리고 소니 픽처즈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그 중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다르게 부품 조립, OEM으로 완성이 가능한 시장이다. 또 무인화가 발생할수록 디자인 브랜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가설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유에 대해 가지고 좀 여기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전기차라는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폭스바겐이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지금 OEM 형식으로 부품 조립으로 전기차를 만든다던가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가면 갈수록 무인화가 된다는 그런 기반이 깔린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는 곳은 더 이상 운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컨텐츠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니라는 회사에 있어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동시에 지금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기존의 전기차 시장에 늦은 경우도 있고, 또한 기존에 이미 전개해 놓았던 전 세계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과 같은 처리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진입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가지고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소니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게 더 전기차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까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 특징으로서 기업 간 이해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이상이 더 크다고 야성이 되는 수준인데, 부품, 본체, 소프트웨어라는 세 분야가 나가지고 정리적격 제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우선시하는 기업이고, 또 그중에서 소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니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세웠던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약진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웠었는데, 그것 자체 가지고는 지금 아직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가설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또 경쟁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소니가 이 시장에 진출하는 유효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서 저는 이것까지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이유가 자국 기업의 총점식이 높은 일본 시장에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토요타라던가 아니면 뭐 닛산 같은 그런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태이며, 동시에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진출을 못하거나 아니면 기업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소니라는 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로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주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 시장으로서 일본 시장에 받쳐줘가지고 진출에 매력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신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뭐 애플이라던가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B2B 같은 게 경쟁자가 되지만, 뭐 B2C로서 뭐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결지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품 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소니는 전기차 시장에서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B2B, B2C로 수립 가능하기 때문에 진출 리스크가 작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B2C 같은 경우인데요. 실제 엔드 유저에 판매하는 경우 소니는 모든 기존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적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니가 세 가지 강점을 내세웠던 엔터테인먼트, 세이프티, 어댑터비티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6가지 사업 비즈니스 속에서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는 의미로서 소니 뮤직의 독점 음악을 들으면서 미공개 음악을 보다가, 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다가, 또 플레이스테이션과 영화를 또 혼합을 해가지고 VR 기술 같은 걸로 직접 영화 주인공이 되는 체험 같은 걸 제공하는 식으로 매력도가 있는 B2C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센서라는 부품은 소니가 무척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니는 금융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업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보험까지 같이 제공이 가능하다는 애프터케어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두 가지 바탕으로 어댑터빌리티라는 소니의 이 로고에 대해 가지고 소니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또 지금까지 B2C에서 쌓아왔던 커스터머 석세스 경험 같은 걸 갖고 친숙하게 고객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B2B로서도 업계에서 전개가 가능한 생각을 하는데요. 위에 말씀했던 B2C로 판매하는 경우의 케이스를 완성차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OEM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각 비즈니스별로 뭐 부품 판매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유효한가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B2C 쪽에 먼저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리스크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운전 안 한다고 해도 승차감 같은 경우,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존의 차량 완성차 기업들과 차이가 클 수가 있고 거기서 커스터머 석세스 만족도가 달릴 수가 있는 게 일단 큰 리스크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니의 그런 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뮤직, 소니 엔터테인먼트, 소니 픽서즈 이런 거에 별로 엔터테인먼트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B2B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품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리스크가 적으나 역시 부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을 거라는 점, 그리고 또 전기차의 경우 같은 경우엔 지금 다들 전략적 제휴라는 걸 해가지고 부품, 본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팀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같이 팀을 먹을 수 있는 일본계 기업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팀을 먹을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팀을 믿을 만한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B2B로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는 건 더 오히려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소니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유효하고 또 그중에서도 B2C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약점을 이겨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들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이게 이제 지금 소니가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거죠. 네, 이 산업을 했어요.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그들의 논리가 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safety, adaptability, entertainment인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이거는 소니의 얘기고 우리가 조금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니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려면 네, 잠재적인 경쟁자와 네, 좀 직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소니가 전기차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경쟁자가 누굴까요? 역시 토요타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카 같은 그런 아니면 애플 같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정도 되는 이제 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기존의 OEM, 토요타나 현대차, 그 기존의 OEM이 지금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네. 음. 두 번째는 애플이 되겠죠. 애플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애플도 어떻게 보면 소니와 같은 계열의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 제품,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자 제품 계열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은 계열의 전자 제품을 팔던 애플과 소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퓨어하게 전기차만 만들었던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테슬라 말고도 중국에는 한 2만 개의 전기차 사업자가 있어요. 음, 네, 네. 그들과도 사실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테슬라를 대표로 해서 그 정도로 비교를 해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전통 OEM들 현대차나 도요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는 기존의 OEM은 아직 전기차에 늦다, 시장 진출 늦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엄청 올해 내년부터는 어마어마한 양의 신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토요타도 16개 모델을 한 번에 발표했죠. 네. 네. 현대차는 이미 eGMP라고 해서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올해 내년, 그러니까 2024년까지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 폭스바겐 계열,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르쉐에서도 같은 그룹이니까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소니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델 라인업에서도 많이 뒤지지 않을까 이런 OEM들에 비해서 음,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량 생산을 위한 라인업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생산 라인 하나가 여러 대를 커버한다는 거는 비효율이니까 그러니까 생산 라인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개의 모델을 커버하겠죠. 네. 음. 거기에 이게 아무리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는
부품 수도 훨씬 적어지고 심플해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에코시스템은 존재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핵심 부품인 모터나 배터리에 대한 수급도 중요한 문제죠. 네. 네, 근데 폭스바겐 뭐 지금 토요타, 현대차 등등, 포드, GM 이런 업체들은 거의 이제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소니는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만약 10만 대를 팔 수 있다고 했는데 1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프라나 어떤 생산 캐파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토요타나 현대차는 1년에 700만 대, 800만 대, 토요타의 경우는 거의 1000만 대 가깝게 생산해 본 사업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소니는 한 번도 이런 대형의 장비, 자동차와 같은 장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음. 테슬라가 그런 챌린지를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전기차에서는 가장 많이 만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 또 시장 호응도 좋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프라적인 제약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데 소니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일 것 같고요. 소니의 강점 중에 하나로 여러 부품들이 나왔는데 부품 중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네.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죠? 이미지 센서 중요하죠. 세이프티 관점에서. 근데 주행에 세이프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 센서만이 세이프티와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주행할 때 얼마나 제동력이 있냐,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치 이미지 센서만 가지고 있으면 세이프티가 다 확보되는 것이냐 이렇게 정리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이제 따져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확실히 전통 OEM에게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니. 그죠? 네. 자, 그러면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애플하고 소니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애플과 소니가 공통점 같이 이렇게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전자제품 사업자로서의 어떤 디자인 능력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전자제품 전반을 잘 다룬다, 잘 생산한다라는 건데 애플의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칩을 직접적으로 설계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이폰이나 맥에서 사실 그들은 하드웨어도 다 설계를 하고 생산만 맡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을 소프트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노트북도 맥이 일반적인 그 윈도우 기반의 그 범용적인 노트북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은데 그 이유를 보면 맥만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맥만을 위한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애플이 다 하기 때문에 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네. 그렇게 봤을 때 애플은 자체적인 칩 설계 능력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니가 과연 그러냐? 네. 소니는 이제 그걸 거의 놔버린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 전자제품 사업자로서 그 역량은 이미 오래전에 놔버린 거 아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유일한 하드웨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른 부분들을 거의 이제 매각을 했거나 거의 이제 축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애플과 비교해서 소니가 뭐가 더 나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소니나 애플이나 어쨌든 OEM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말한 배터리나 그 모터 또는 다른 주요 장치들을 직접 생산할 능력은 없을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마 소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과 소니는 아마 칩 설계를 자기가 할 거고 그 칩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더 위에 있냐를 보면 애플은 지금도 맥이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들은 자체 설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영향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기존의 전기차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소니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금융사업, 보험업 이런 거는 약간 한 두 쿠션
먹어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니까 자동차의 보험업을 한다라는 것과 자동차 전기차의 세이프티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지금 삼성도 보험업을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삼성은 자동차를 한다는 생각을 예, 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테슬라하고 비교는 사실 안 해봐도 되겠죠. 테슬라는 예, 모든 면에서 일단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네. 예, 그런 사업자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고민거리도 있을 텐데, 근데 테슬라가 고민하는 것과 소니의 고민의 약간 레벨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부터 소니는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굉장히 성능 좋은 3원계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가장 저렴한 원통형 LFP를 받을 거냐. 그거부터 이제 소니가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그먼트가 나뉠 텐데, 테슬라는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 차이가 여전히 이제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지금 테슬라는 수십만 대 생산하고 있고, 소니는 이제 발표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소니가 가져갈 콘텐츠 파워에 좀 차별화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얼마나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또는 베타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소니가 페네트레이션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본 마켓을 소니가 손쉽게 장악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되게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토요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위협적인 부분이긴 할 테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 예,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이제 토요타를 어떻게 이길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제 피드백을 드리자면 근거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컨텐츠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뮤직, 픽처가 이런 면에서는 강점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들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드웨어도 이미지 센서가 있어서 세이프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사실 세이프티에 연결되는 더 많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물론 핵심 기술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미지 센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니는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니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좀 논의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니가 전기차 사업을 한다니까 재밌어지긴 하네요. 중국에도 한 2만 개 되는 전기차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전기차 사업자들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시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은 내연기관이 빨리 없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구매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인데, 구매력이 그렇게 큰 시장인데 거기다 더해서 정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전기차를 훨씬 더 선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죠. 네, 그 기반으로 크겠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2만 개는 나온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전기차는 정말 재밌는 시장이긴 해요. 그리고 엔드 픽처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자율주행이 나오면 또 인공위성, 뭐 그 테슬라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돼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마 추가 공지를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산업 분석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하는 케이스팀 스터디라고 저희가 한번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나중에 조금 베타 서비스 이후에 공지하게 되면 참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